Place of Articulation, 조음의 위치에 따른 소리의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피거 5.1의 그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이 엘비오라 리치, 6번이 벨럼, 8번이 글라티스. 요 세 가지에 좀 유념을 하시라 그랬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구체적인 Place of Articulation에 따른 소리의 유형들이 여기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이레비얼이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요 1번, 2번, 3번은 여기 있는 자 1번 이 피거 5.1에 있는 1번, 2번, 3번 하고 좀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요 플레이스가 플레이스 오브 아티큘레이션이 결국은 요 소리의 명칭이 되더라. 요 바이레비얼은 결국은 바이는 투고 투 그리고 레비얼은 여기 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입술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양순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양순음이라는 건 소리의 명칭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플레이스가 이 소리의 어떤 명칭이 되더라 바로. 그래서 여러분 플레이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보컬 트랙이 중요하다. 그죠? 보컬 트랙 안에서 이런 플레이스라는 용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컬 트랙이 곧 플레이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결국은 이 보컬 트랙이라는 게 소리의 명칭, 소리의 유형을 정한다라는 말이 결정한다는 말이 당연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순음에는 이런 푸나 부나 M 이런 세 가지 사운드가 있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브링 투게더 해서 결국 두 개의 입술을 이제 모아서 나는 소리다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발음을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고 요 푸하고 부 그 다음에 요 M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요거를 오럴 사운드고 요거는 네이절 사운드다. 요 오럴이라 네이절이라는 요 말은 요거는 뒤에 매너 오브 아티큘레이션에서 배울 겁니다. 매너는 방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플레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조음의 위치에 따른 소리의 유형만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는 바로 요 뒤에 가서는 플레이스가 끝나면 바로 뒤에 가서는 매너 오브 아티큘레이션 소리의 방식에 따른 조음의 방식에 따른 소리의 유형들을 또 분류하겠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미리 좀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레비오 덴탈. 이 레비오 덴탈은 여기 레비오는 아까 립이라고 했었고요. 그죠? 립 여기 있는 레비올 여기 입술이고 그다음에 여기 덴틀은 이제 이빨이니까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순치 이렇게 얘기하죠. 입술 순자에 이빨 치자에서 순치음 이렇게 얘기하죠. 푸하고 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그러한 발음일 텐데 이 두 개의 이 푸하고 부는 여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랫입술과 그다음에 윗 이빨 얘를 터치해서 맞닿아서 나는 소리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치음은 여기 인터덴틀 그랬습니다. 인터는 여러분 사이, 그 다음에 덴틀은 이빨 사이. 여기도 이제 between the teeth라고 이빨 사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 가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충분히 이빨 사이에 이제 혀의 끝을 여기 tip of the tongue 혀의 끝을 인서팅해서 넣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엘비올라가 아무래도 제일 소리의 분포가 가장 이제 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엘비올라는 가장 많은 소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소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엘비올라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그죠?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결국은 플레이스는 어쨌든 엘비올라 리지 치경에서 나오는 음이라고 그래서 이게 치경이죠. 치경음 이렇게 엘비올라스를 치경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치경음 이렇게. 요 엘비올라 리지는 치경이고요, 그죠? 그리고 엘비올라스는 요거는 치경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음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먼저 요것을 이제 트, 드, 엠 요것을 이제 또 약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트하고 드 요게 이제 앞에도 잠깐 했지만 오럴 사운드 요거는 또요 에는 네이절 사운드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다 엘비올라 사운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여기도 있지만 결국 혀끝, 텅팁을 혀끝을 결국 올리고 어디에다가 여기 치경이죠. 치경에 대는 그러한 음입니다. 대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나 쥐도 결국 엘비올라 쪽으로 이렇게 혀가 혀의 프론트 앞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나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요 음의 특징은 요런 게 특징이죠. 결국은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스케이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프릭션, 마찰. 결국 공기가 빠져나가다 보면 이렇게 마찰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요 스나 즈를 우리가 프리커티브라고 여기 프릭션하고 같은 지금 예, 말이죠. 그래서 마찰음 이렇게 프릭션, 프리커티브 그래서 마찰음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매너에 대한 거라서 매너 오브 아티큘레이션 좋은 방식에 따른 소리의 유형 분류이기 때문에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 사운드. L 사운드는 여기 지금 굵은 글씨에 레터럴이 있고요. 여기 지금 R 사운드는 레터럴에 이제 대립적인 용어인 센트럴이란 말을 쓰고 있죠. 레터럴은 뭐냐면 여기 사이드란 말 있죠. 이렇게 사이드 측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측면 여기 사이드웨이 측면. 그래서 공기가 이제 측면으로 어떻게 이스케이프 공기가 측면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텅팁은 계속 엘비올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기는 측면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를 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씁니다. 이 묶어서 자, 두 개를 여기 묶어서 리퀴드 리퀴드라는 또 두 개를 또 이렇게 뭐 묶어서 리퀴드라는 유음이라고 이제 또 번역을 하겠죠.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제 흐르듯이 나오는데 이렇게 측면으로 나오냐 아니면 중앙으로 나오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중앙으로 나오는 거죠. R 사운드는 그렇게 또 세분화 시켰습니다. 두 개의 유음을 또 이렇게 세분화 레터럴하고 센트럴로 세분화 시켰고 여기 IPA는 요 기호를 거꾸로 R을 거꾸로 쓴 그런 기호로 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R 사운드의 특징을 하나 보시면 이 텅의 윗부분이 이렇게 컬백 약간 말아서 이렇게 되는 뒤쪽으로 이제 말려지는 혀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발음하시죠? R 발음할 때 분명히 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 R 사운드의 특징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펠레탈 또 중요한 음 중에 하나가 또 펠레탈이죠. 펠레탈 음들도 5개나 되네요. 그죠? 이 펠레탈 음들. 펠레탈은 위치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엘비올라하고요. 펠레탈 다음에 나오는 요 벨라 요 사이에 나오는 음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위치한 그런 음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니까. 자, 그래서 5개의 음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요 하고 G는 요거는 이제 프리커티브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프리커티브 마찰음이 되겠고 요 두 개는 요 두 개는 우리 애플리킷 애플리킷 파찰음이 되겠습니다. 파찰음 마찰음을 위해서 했었죠. 요건 파찰음
우리 한국말로 이제 파열음과 마찰, 파열과 마찰을 파찰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 파찰음은 스탑이라는 예, 음과 그다음에 프리커티브가 이제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어차피 매너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요거 스탑하고 프리커티브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기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기호 뭐 우리가 이제 취, 쥐 이렇게 얘기하는 요 기호를 가만 보시면 여기 앞에가 요 트는 스탑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지금 쉬는 여기도 프리커티브라고 얘기했잖아요. 쉬.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리커티브, 스탑과 프리커티브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의미다. 그래서 파열과 마찰, 파열음과 마찰음의 짬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발음들은 그런데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 다 잘 이해하실 거고, 요거 이는 이제 글라이드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펠라탈 글라이드라 그럽니다. 이건 글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yes 발음할 때 요 y에 해당하는 요 발음이 이제 요 e에 해당하는 요 반모음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요거를 반모음 e 이렇게 얘기하죠. 세미바울 e. 여기 이제 요요도 그런 예시가 되겠고요. 자, 요렇게 이제 펠레탈 사운드를 정의할 수 있죠. 펠레탈을 이제 입천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구개 이렇게 여기 이제 펠레트가 있죠. 이게 이제 구개란 뜻이고 펠레탈지는 구개 음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개라는 게 이제 입천장이란 뜻이죠. 입천장. 자, 그러니까 입천장에는 사실은 이제 엘비올라도 입천장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펠레틀도 지금 입천장이고 이 펠레탈이 가장 입천장이죠. 가장. 예. 그리고 이제 벨러도 이제 입천장의 이제 일부인데 입천장의 이제 뒤쪽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위치들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이 윈 이빨 그 다음에 나오는 요렇게 되는 부분에서 요게 이제 치경 요게 요 부분이 치경 엘비올라 리치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러분 팔렛 여기 팔레트 여기 구개 입천장 구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벨럼 여기 벨럼에 대한 부분 연구개라고 이제 얘기하죠. 벨럼 여기 그래서 연구개 이렇게 소프트 연자 연할 연자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이제 입천장이라고 펠레트 예, 부드러운 그래서 연구개라고도 얘기합니다. 벨럼 같은 용어죠. 연구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혀의 이제 뒷부분이 여기 있죠. back of the tongue 뒷부분이 올라가면서 어느 쪽으로 영국의 쪽으로 혀의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뒷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쪽 부분하고 이제 좀 맞닿으면서 나는 소리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지금 음을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크하고 그는 오럴 사운드고요. 요 우리 앵마라고 하는 요 음은 이제 네이절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어떤 매너 할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유주블라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글라탈. 글라탈은 여기 이제 글라티스 성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라탈은 성문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문음이 두 개가 있네요. 흐 사운드하고 우리 요 기호는 여러분 성문 이렇게 파열음 뭐 이렇게 혹은 성문 폐쇄음 이렇게 파열이나 폐쇄나 조금 다른 의미의 말 같지만은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요걸 스탑이라고 위에서 스탑 얘기 좀 했었죠. 그래서 스탑 여기 위에 요거 트 할 때 아까 여기 위에 구개음 요거 할 때 여러분 보시면 트 할 때 요거 트가 스탑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트 여기 스탑이라 그랬죠. 트 같은 거 이런 거 예. 여기 크도 스탑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요것도 지금 스탑은 스탑인데 이건 성문 쪽 여기 글라티스 쪽에서
나는 그러한 스탑입니다. 여기 파열이나 폐쇄음을 스탑이라고 하더라. 자, 공기가 이제 결국 폐쇄가 된 후에 바로 파열이 돼서 그걸 스탑이라고 하죠. 이게 스탑음들의 특징입니다. 폐쇄가 공기를 이제 폐쇄 막은 다음에 빵 터지는 파열되는 그러한 소리를 스탑이라고 얘기하고, 이 성문 쪽에서 이렇게 스탑이 되는 폐쇄와 파열을 겪는 그런 음이 글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설명들을 밑에서 이제 좀 간략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흐 사운드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또 발음일 거고, 요거는 여러분 흐는 프리커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걸 글라탈 프리커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성문 마찰음, 이렇게 글라탈 프리커티브, 성문 마찰음이라고 하고 프리커티브,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글라티스 쪽에서 여기 오픈이라는 말 있죠? 이것도 중요한 말일 텐데, 오픈, 글라티스가 열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성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연골 조직이 이렇게 있고, 연골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골 조직이 있고, 여기 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대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 두 개가 이렇게 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가, 이건 지금 거의 지금 닫혀 있는 지금 모양새죠. 성대 두 개가. 자, 요게 이제 성대입니다. 성대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일자로 제가 두 개 이렇게 짝짝 거놨죠. 요거는 이제 연골 조직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 성대 사이에 지금 공간, 요게 이제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이제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생기려면 당연히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좀 벌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벌어지면 요 사이 공간이 이제 성문이 되는 거죠. 소리의 관문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문처럼 이게 열렸다가, 이건 1번이라고 그럴게요. 이건 2번이라고 그럴게요. 열렸다가 이렇게 2번처럼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 글라티스, 예, 이게 성문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1번은 당연히 이제 클로즈드, 성문이 닫힌 경우겠고, 2번 같은 거는 성문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글라티스가 되죠. 여기 지금, 그래서 오픈 글라티스란 말이 그런 부분이에요. 2번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오픈 글라티스입니다. 그럼 성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공기가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진 않겠죠. 왜냐면 마찰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활짝 열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열려서 그쪽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문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여기 지금 요 기호, 요 지금 물음표와 닮은 요 기호를 성문 파열음, 뭐 폐쇄음, 폐쇄라는 말이 닫힌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1번에 해당하는, 그죠? 1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여기 이제 아래에서 여러분 하겠죠? 그런 말들을,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서, 여기 여러분 그 글라탈 하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보컬 코즈가 요 저기 성대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1번, 2번에 그림에서도 있지만, 요 클로즈드라는 말, 결국은 이게 성대가 닫혔다. 그럼 결국은 이건 1번에 해당하는 요 지금 1번에 해당하는 요 클로즈 보컬 코즈는 요 1번에 해당하는 거겠죠. 성대가 좀 닫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클로즈드라는 용어를 쓰죠. 그것도 타이틀리하게 꽉 닫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성문 폐쇄음, 닫혀서 나는 소리다, 스탑, 그죠? 글라탈 스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소리의 명칭이자, 여러분들이 소리의 명칭은 플레이스 혹은 매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지금 매너를 안 할 수가 없었네요. 그죠? 스탑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자꾸 스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미리 여기 이렇게 스탑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 용어의 어떤 예시는 여기도 지금 뭐 이런 요런 예시가 있어서 뭐 이거를 어허 뭐 어허 뭐 이렇게 어떤 발음이 되는 지금 발음을 좀 어색하긴 했지만 발음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발음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트 사운드가 이제 여기 있는 트 사운드 여기 트 사운드가 이제 여러분들 바로 글라탈 스탑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을 해보시면 글라탈 스탑으로 이 트 사운드를 보통 그 어떤 트 사운드들은 뭐 어떤 변종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엘로폰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변이음이라는 뜻인데 이 트 사운드의 변이입니다. 요 글라탈 스탑이 이렇게 변이음으로 등장한다. 발음을 해보시면 이 버틀러하고 이 버튼을 발음을 해보시면 트 사운드를 발음을 할 때 지금 제가 트 사운드를 발음을 했죠. 근데 그걸 변이음으로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요 글라탈 스탑으로. 그럼 어떻게 발음이 되냐? 바로 버틀러. 자, 버틀이 아닙니다. 버틀러가 아니라 버틀러 이렇게. 버틀러, 이렇게. 지금 제가 성대 쪽을 여기 지금 아까 1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보컬 코즈를 이렇게 막아서 1번의 상태로 보컬 코즈를 닫으면서 이쪽을 이제 스탑 시켜서 폐쇄시켜서 막으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막아서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도 마찬가지죠. 버튼도 뭐 이런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플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쭉 다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너로 넘어가겠죠. 자, 매너는 방금 전에 이제 스탑 같은 것도 매너고요. 그 위에서 뭐 네이절이냐 오럴이냐 이런 것도 전부 매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매너는 이제 좋은 방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죠? 좋은 위치를 우리가 위에서 배웠고 지금 이제 좋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방식, manner of articulation에 따른 소리의 유형, 분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요 트나드, 그 다음에 요 N, 이것은 이제 전부 엘비올라 사운드잖아. 위에서 우리 했었죠. 플레이스 측면에서는 전부 트나드나 N의 엘비올라 사운드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위에서 잠깐 했었잖아요. 이건 오럴 사운드라고 그랬고 이건 네이절 사운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오럴 레이저 이게 이제 매너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 위에 보시면 요 푸하고 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얘는 우리가 보통 무성음이라고 하는 보이스 리스고요. 요 부는 여러분 보이스트 유성음이죠. 그래서 보이스 리스 사운드고 푸는 요 부는 보이스트 사운드입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유성성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뭐 이렇게 보이스 어떤 유성이냐 무성이냐 하는 보이스와 그리고 여기 지금 오럴이나 네이절이나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네이절리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로 이제 뭐다? 좋은 방식이다. 매너의 어떤 일종이다. 매너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이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이절리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아래에 이제 테이블 5점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플레이스에 대한 정리표가 되죠. 정리된 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 매너라는 것은 결국은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웨이죠. 방식입니다. 방식. 에어스트림, 에어플로우죠. 기류가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 방식.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막히는 방식이죠. 블락드 되는. 그래서 뭐 공기의 흐름이 단순하게 하나로만 이렇게 블락되지는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블락이 됩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유성성, 그죠? 보이스.
보이스 혹은 보이싱이라 그러는데요. 어, 이런 보이스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보이스트하고 보이스리스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되겠고, 이 보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이걸 거예요. 여기 있는, 예, 나오죠. vocal cords. 이거 vibrate 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vocal cords 성대가 진동되느냐, 진동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위에서도 잠깐 vocal cords의 우리 그림을 제가 잠깐 살짝 그려드려서 바로 위에 플레이스업 할 때, 그쵸? 다시 한번 보시면, 요렇게.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요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1번과 2번 중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를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1번과, 요 1번과 요 2번 중에서 어떨 때 보컬 코즈가 이 성대가 보컬 코즈가 바이브레이션이 되겠습니까? 1번인 경우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 공간이 여유 공간이 지금 그죠? 공기가 빠져나간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르르 떨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뭐 정말 크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오겠죠. 그죠? 자유롭게 잘 빠져나와서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1번이 결국은 1번이 바이브레이티드가 되는 진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용어는 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클로즈드 글라티스 혹은 클로즈드 보컬 코즈 성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바로 뭐다? 바이브레이티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오픈 글라티스 혹은 오픈 보컬 코즈 오픈되는 성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바로 no vibration 뭐 이렇게 보시고 결국 no vibration이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은 결국은 무성음이 된다는 얘기죠. 무성음. 무성음은 여러분 보이스 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바이브레이티드가 되는 거는 요것은 이제 뭐가 됩니까? 보이스트가 되는 거죠. 유성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이 되면 유성음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 여기 그 후드 쪽 그죠? 그 애덤스 애플 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성음들은 다 여기 성대가 진동되는 걸 여기 목을 이렇게 대보시면 목젖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애덤스 애플 쪽 대보시면 이제 성대가 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성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 예, 이, 오, 우 모음이 전부 유성음이니까 뭐 모음 발음해 보십시오. 아, 예, 이, 오, 우 다 성대 쪽이 울림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성성이니 하는 그런 유성음, 무성음을 여기서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은 지금 뭐 뻔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다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매너는 이제 첫 번째 매너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보이스트고 그래서 결국 매너는 이제 방식인데 이게 지금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플레이스가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류가 막히는지 막힌다는 거는 완전히 막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막히는지 여기 또 그런 표현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방식일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 이제 이렇게 보컬 코즈가 바이브레이트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또 이렇게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럼 사실 이렇게 완전히 막히는 거를 스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스탑 말고 다른 음들이 있겠죠. 스탑이 아닌 다른 음들. 자,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매너다. 요런 거를 이제 매너라고 한다. 통칭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이스트는 방금 전에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컬 코즈가 여기 어파트. 어파트가 뭐죠? 어파트는 오픈인가요? 클로즈인가요? 당연히 오픈이죠. 어파트란 단어가 이제 오픈이란 뜻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오픈. 그래서 보컬 코즈가 오픈되면 아까 오픈은 뭐였죠? 여러분 오픈되는 게 2번이었죠.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림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죠. 그래서 2번 그림이 이제 오픈된 그림, 1번 그림이 클로즈된 그림이죠. 그 2번 그림 보면 공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프릴리 그죠? 자유롭게 잘 빠져나오는 그 그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이제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이스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스트 사운드는 반대로 어떻게 되죠? 여기 투게더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죠? 저 클로즈드랑 같은 말이 되겠죠. 위에서 다 했습니다. 이 클로즈드는 여러분들 우리 그림 2번에 해당하는, 오픈은 1번에 해당하는, 여기 클로즈드는 2번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2번에 해당하는 그림이었고, 요거 클로즈드는 1번에 해당하는 그림이었죠. 위에 확실히 닫혀 있는 그 그림.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요거 다시 이랬죠. 요거 이제 클로즈드 그림은 1번에 해당하는 그림. 오픈은 2번에 해당하는, 위에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컬 코드가 이렇게 닫힌다는 거.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있죠. 진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보컬 코드 혹은 글라티스 클로즈드 혹은 뭐 투게더,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보이스트 사운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부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겁니다. 다른 말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어떤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 문장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이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자, 여기 있는 이제 이시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이니셜 사운드는 여기 이제 피트의 이니셜 사운드는 뭐죠, 여러분? 이니셜 사운드 이건 푸겠죠? 여기에 첫 소리니까. 자, 그럼 이 소리가 듣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그 다음 장에 설명합니다. 이 다음 장은 여러분 페이지 223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223쪽 가면 이거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에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지금 푸 사운드가 이 푸 사운드가 사실은 요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냐면 그 우리나라 말로 적으면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피트가 아니라 여기 이제 으는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으 발음은 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여기 그냥 약간 요 흐가 좀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냥 피트 뭐 이렇게 발음해도 지금 여기 약간 좀 들어가는 것 같죠, 지금 느낌이. 요거는 이제 H로 표현해서 요 발음을 요렇게 적어요. P의 약간 위에 조그만 H를 이렇게. 그래서 핏에서 약간 요런 것을 이제 흐가 들어가는 요것을 이제 에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기음 혹은 기식음 이렇게 얘기해요. 기음, 기식음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에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보통 기음화 혹은 기식음화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에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게 이 보이스리스 사운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스리스 사운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피트는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여기 differ phonetically from 그랬는데 여기 지금 어떤 세컨 사운드, 세컨 사운드도 물론 푸 사운드 있고, 왜냐면 스피트의 두 번째 사운드 이것도 푸잖아. 근데 이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발음은 자, 요거랑 똑같은 기호로 적는다면 이렇게 보통 적어요. 여기 여기 지금 짝대기 두 개 이렇게 거져 있는 요런 기호로 적고, 자, 요거는 반대로, 요것은 반대로 unaspirated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음이 일어나지 않는, 여기 있는 요 흐 사운드 있죠. 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unaspirated 사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여기 있는 요 H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좀, 이런 기호들을 보통 표시를 합니다. 스피트. 요거는 발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스피트 스자는 뺄게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스까지 집어넣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는 이렇게만, 은은 뺄게요.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죠. B로
얘는 요렇게 피 이렇게 피 이렇게 흐자가 좀 들어가 보입니까? 피. 제가 좀 과장되게 지금 발음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뭐하다 다르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네티컬리를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음성학적으로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번역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다르다. 물론 그래봤자 어차피 둘 다 푸라고 인식하는 거지 우리는. 인식은 다 똑같은 푸 사운드인데 이렇게 아까 위에서 잠깐 얘기했던 뭐로 엘로폰 변이음으로 그 푸의 변이음으로 인식한다. 이음 혹은 변이음 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에서 잠깐 글라타스탑 했을 때 요 글라타스탑 여러분 요 글라타스탑 요 기호가 이제 그 뭐 투 사운드의 변이음이라 그랬잖아요. 버틀러 할 때 버틀러 할 때 그죠. 요것을 트의 엘러펀이다. 트의 변이음 혹은 변종이다. 아니면 이음 보통 이음이라고 많이 우리가 이음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만 요 엘러폰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지점도 두 개의 또 우리 보이스리스 사운드의 두 개의 어떤 유형들 종류를 또 세분화한 거예요.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읽어 보시면 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줄 있죠. 여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보이스리스 푸 사운드를 생산하는 동안에 만들어내는 동안에 글라티스가 오픈된다는 말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오픈이 뭐죠? 여러분 바로 요 좀 더 지워서 좀 더 깔끔하게 이제 본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 지금 글라티스 오픈 그게 보이스리스죠. 글라티스가 오픈되거나 보컬 코드가 오픈된다. 열리는 게 이제 공기가 자연스럽게 그 성문을 통과해서 그죠? 글라티스를 통과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이스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용어 이렇게 나오면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항상 글라티스 오픈, 보컬 코드 오픈 그러면 이렇게 보이스리스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얘기일 텐데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바로 정확하게 이제 세분화되는 이 지금 뭐로 세분화됐죠?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와 언에스퍼레이티드 사운드 지금 요거 지금 얘기했던 스피트예트와 피트예트가 어떻게 다름을 뒤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뒤에서 이제 또 잠깐 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아래에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바로는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요 부분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퍼레이티드와 언에스퍼레이티드를 지금 구별하는 however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좀 대조시킨 그런 문장인데 여기서 대조가 어디서 바로 팍 여러분 느껴지셔야 되냐면 자 보이스리스 사운드는 두 개의 클래스다. 그래서 하나는 에스퍼레이티드 하나는 여기 언에스퍼레이티드인데 자 이제 중요한 대조가 되는 지점이 뭘까요? 바로 요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오픈 당연히 지금 보컬 코드에 대한 거니까 보컬 코드 오픈 하면서 여기 애프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이 지금 미주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좀 서로 다를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름을 알 수 있죠. 요 지금 미주친 부분. 그러니까 자 쭉 미주치겠습니다. 요 부분하고 지금 요 부분이 서로 대조가 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입술이 두 개의 입술이 이제 오픈이라는 말이죠. 파트는 항상 오픈이라는 뜻입니다. 입술이 떨어진 후에 어느 정도 물론 짧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보컬 코드가 오픈돼 있다. 항상 오픈이어야 되죠. 지금 우리는 뭐 하죠? 보이스리스니까 항상 오픈이라는 말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항상. 자, 근데 이 언에스퍼레이티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컬 코드가 바이브레이팅이 된대요. 이거는 여러분 유성음의 성격인데 입술이 뭐 하자마자 이게 똑같은 여기도 똑같은 지금 오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얘는 에즈순 에즈를 쓰고 있어요.
그쵸? 얘는 애프터로 쓰고 있고 이게 좀 다르겠죠? 거의 같은 말 같지만 이거는 그 후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오픈돼 있다는 얘기고 오픈돼서 결국은 뭐야? 이거 오픈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no 여기 지금 얘랑 다르죠? 예. no 예. 분명히 다른 no 바이브레이팅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이브레이팅이고 여기는 노 바이브레이팅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나죠. 오픈이란 말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보컬 코드 오픈 혹은 글라티스 오픈은 노 바이브레이팅이고 그 다음에 보컬 코드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 클로즈 닫히면 그죠? 보컬 코드 클로즈드 혹은 글라티스 클로즈드 글라티스 클로즈드 보컬 코드 하면 뭐죠? 이거는 여러분 클로즈드입니다. 그 코즈가 이제 클로즈드한 경우겠죠. 바이브레이팅 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거니까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에스퍼레이트 좀 더 보시면 에스퍼레이트는 이렇게 뭐가 있다? 퍼프가 있다. 퍼프가 아까 흐 사운드가 들어가는 그죠? 흐 아까 제가 에스퍼레이트 할 때 요 H 요거 우리 나라 말로 하면 요 흐가 좀 들어가는 이 흐가 바로 흐 사운드가 바로 퍼프예요. 이게 퍼프가 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before 글라티스가 닫힌다. 닫히기 전이죠. 닫히기 전에 퍼프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반면에 그죠? 반면에 어느 에스퍼레이티드 경우에는 스피트의 푸 발음할 때는 보컬 코즈가 바이브레이팅 하기 시작한다. 뭐 하자마자 입술이 열리자마자 그죠? 입술이 이렇게 두 개의 입술이 이렇게 붙었다가 딱 열릴 때 우리가 스피트 할 때 이 발음 요거 할 때 입술이 이제 푸를 발음하려면 입술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이렇게 모아져야 되죠. 두 개가 이렇게 합쳐졌다가 입술이 두 개가 이렇게 모아졌다가 합쳐졌다가 오픈 이게 열리자마자 바로 바이브레이팅이 일어나는 거. 그 바로 여러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바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트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바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확인이 가능 하죠. 어떻게? 여기 이제 스피트, 여기 이제 스피트의 예시죠. 물론 여기 스핀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걸 트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었죠. 이것도 지금 피트는 원래 우리 예시인데 요것도 요 n 대신에 트로 바꾸면 피트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리브 어파트가 뭐예요? 어파트가 오픈이잖아요. 그러면 립스가 오픈 그죠? 이거 줄 쭉 끄면 오픈 되자마자 바이브레이팅이 일어나잖아. 요게 지금 요게 바이브레이션이죠? 요 이렇게 톰 우리가 톱처럼 생긴 그죠? 톱날처럼 생긴 요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이렇게 그 요게 지금 바이브레이트 되잖아. 그죠? 맞죠? 오픈되자마자. 그러나 반면에 여기 요거 여기 이제 바로 요거 기호로 따지면 이렇게 흐 사운드가 들어간 이거는 저기 보시면 에스퍼레이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푸 사운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언 에스퍼레이티드니까 P에 짝대기 두 개 끈 거. 자, 이건 언 에스퍼레이티드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푸 사운드는 어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다른 게 바로 이거죠. 여기. 이거는 여기 나오지만 코즈가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에스퍼레이티드 되는 지점이다. 요게 이제 흐가 좀 들어가는 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요 지점에 흐가 좀 들어간다. 이게 에스퍼레이션의 공간이다. 이 기음이라는 요 H 음의 공간이 됩니다. 요 음이 요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코즈가 열린 채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된다라고. 지금 위에서 분명히 애프터란 말 썼잖아요. 애프터 요 립이 입술이 이렇게 열리고 조금 그죠? 어느 정도 쇼타임이지만 그죠? 포로 쇼타임 동안 이렇게 오픈된 채로 여기 나오잖아. 글라티스 오픈 혹은 보컬 코즈가 오픈된 채로 좀 있다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여기 그대로 여기 위에 있는 이 표현이 그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쵸? 자, 다시 보시면 여기 딱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 지금 코즈가 오픈돼 있다. 코즈가 지금 오픈돼 있고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모한 후에 입술이 여기 오픈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래에 있는 바로 요 피트 발음할 때의 요 푸 사운드의 지금 그림, 그죠? 바로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여기 확인할 수 있었다, 그죠? 요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요 부분, 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대로 보컬 코즈가 오픈된 채로 remain open 이렇게 지금 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개념인 voiceless 사운드예요. voiceless 사운드의 두 가지 유형인 aspirated 사운드와 unaspirated 사운드까지 이제 본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유성, 무성에 대한 그런 얘기였고요. 위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nasal and oral 사운드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도 nasal oral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 nasal 사운드는 이렇게 Mn 액마가 nasal 사운드. nasal 사운드는 여러분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운드들이 전부 다 oral 사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요 부나 푸 요건 이제 둘 다 오럴 사운드예요. 그러면 얘하고 지금 이 사운드 M의 차이는 당연히 이제 네이절리티죠. 무엇이 구별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요 M하고 부가 어떻게 구별된다? 이건 네이절리티가 그걸 구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음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네이절리티죠. 비음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지금 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비음이 나느냐, 근데 그거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굵은 글씨 부분에 이제 그 메커니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럴하고 여기 네이저 사운드에서. 자, 여기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벨럼업. 이것도 이제 차이점을 보셔야 되겠죠. 두 개가 서로 대조가 되니까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결국은 이 로월드란 말하고 이 업이란 말하고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다운이죠, 결국. 이거는 이제 여기 로월드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레이즈드가 되겠고, 뭐 같은 말이 되겠고, 이렇게 업하고 레이즈드는 이렇게 돼서 이제 벨럼, 이제 중요한 건 이 벨럼이 이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벨럼이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럴과 네이저의 어떤 메커니즘, 소리가 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어떨 때 여러분 네이저 사운드가 나겠습니까? 이게 뻔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점 보면 여기 이제 벨럼 부분이잖아요. 이 벨럼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죠? 이렇게 내려갔죠. 요걸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벨럼이 다운이 되면, 벨럼은 여러분 영구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구계가 이렇게 다운이 되면, 요 지점 영구계 맞죠? 다운이 되면 공기가 요 사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로 이렇게 해서 여기 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네이저 사운드가 되는 것이겠죠. 요 공간은 이제 네이저 캐비티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딱 이렇게 어떻게 됐죠? 여기 벨럼이 지금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공기가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당연히 그냥 어떻게 공기는 못 통과하니까 이쪽으로만 통과 못하니까 이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 오럴 여기 캐비티 쪽으로, 구강 쪽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럴 사운드밖에 안 나오겠죠. 오럴 사운드만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것은 이제 업의 그림이고, 벨럼 업, 요거는 벨럼 다운 혹은
뭐 rolled라는 표현도 이제 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진술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진술돼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됐을 때 벨럼이 업됐을 때 어떻게 되죠? 오럴 사운드가 난다. 이런 얘기에 결국 그죠? 왜냐면 노우즈로 흘러가는 그런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블락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는 어떻게 오럴 캐비티로밖에 거기로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운드는 어쩔 수 없이 다 오럴 사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네이저 사운드는 3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M앤 N마 3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네이저 사운드는 뭐 뻔하지만 벨럼이 내려가서 여기 이제 벨럼이 내려가서 그 다음에 결국은 노우즈로도 흘러가고 구강으로도 흘러가 둘 다 흘러가요. 그죠? 노우즈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당연히 둘 다 흘러가죠. 양쪽 네이저 캐비티나 오럴 캐비티로 다 흘러갑니다. 네이저 캐비티나 오럴 캐비티로 다 공기가 다 이제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가 이제 네이저 사운드가 되죠. 어쨌든 코 속으로 네이저 캐비티로 흘러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콧소리 네이저 사운드가 나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제 포인트죠. 자, 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2가지 배웠죠? 뭐하고 뭐 배웠습니까? 네이저리티하고 지금 보이스 배운 거예요. 그죠? 여기도 지금 있지만. 포네릭 피처. 음성 자질이라는 건데, 이 자질 2개. 네이저하고 지금 보이스. 사실 이걸 이렇게 네이저리티라고 쓰는 게 좋죠. 비음성과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보이스. 이렇게. 그래서 네이저리티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네이저가 오럴이 있어. 오럴을 이렇게 네이저를 플러스 네이저 피처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네이저 피처 여기 피처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여기 보이스는 당연히 보이스하고 이렇게 보이스리스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고 요건 이렇게 나누면 되고 요런 식의 이렇게 묶어서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묶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이것도 묶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매너를 봤는데 이제 또 다른 매너들을 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른 매너들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스탑, 뭐 글라타 스탑에서도 이제 스탑을 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매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탑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 스탑 사운드는 여러분들 이 스탑을 이제 보신 다음에 우리 AEP Applied English Phonology 교재에 58에서 64페이지를 이렇게 함께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심화적인 내용이라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원서는 기초 기본 원서예요. 반면에 이제 이 AEP는 심화 원서거든요. 그래서 Applied English Phonology라는 이 교재의 68에서 64를 보시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스탑 얘기인데 굉장히 좀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굉장히 응용 혹은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항상 자주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스탑 음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앞에서 배운 네이저 사운드만 한번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네이저 사운드 동그라미 칠 수 있죠. 예, 이렇게 3개 동그라미 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푸부 그 다음에 트드 그 다음에 크그 요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눈 것은 뭐로 이렇게 제가 3파트로 나눈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눴는데 요건 전부 다 무슨 소리죠? 전부 다 앞에서 했는데 플레이스에서 바이레비얼이고 요거는 엘비올라고 요거는 벨라
사운드죠. 요거는 펠레탈 사운드, 요거는 글라탈 사운드. 이렇게 다 지금 플레이스로도 한번 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세 개의 음은 바이레비얼 스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탑 음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냐? 이제 보시면 결국은 이런 식입니다. 이 스탑 사운드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결국 블락입니다. 블락. 스탑 자체가 이제 블락이란 뜻하고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막는다고 에어플로우를, 그죠? 여기 에어스트림 혹은 에어플로우, 공기의 흐름, 기류를 막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막는 걸 스탑이라고 해요. 이 완전히 반대는 이제 뭐 파셜리인데, 그죠? 이 파셜리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막는 걸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컨티뉴언트라는 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컨티뉴언트라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컨티뉴언트라는 이 표현은 지속음이라는 뜻인데, 지속음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파셜리예요. 파셜리. 부분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힌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음이 구강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오럴이라는 말에 지금 이탈릭체로 지금 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강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아까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네이저 사운드 3개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죠? 요 3개. 요거, M&N, 앵마. 요걸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요거는 어떤 사운드겠습니까? 네이저 스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여러분 구강 안에서 블락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기 때문에 지속음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저 사운드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이저 사운드, 그죠? 지금 네이저 사운드는 컨티뉴언트 사운드가 아니다. 이게 지금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는 계속 공기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라서, 이것도 계속 공기가 빠져나온다는 게 이제 지속음이잖아요. 이게 공기가 막 딱 완전하게 막히는 게 스탑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네이저도 네이저 스탑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거는 얘도 결국은 이게 완전히 막혔다는 얘기죠. 어디서? 구강에서. 구강에서는 완전히 막히지만 코 속에서는 어때? 네이저 캐비티 코 속으로는 계속 코 속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계속 코 밖으로 계속 공기가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속음이라고 여러분이 혼동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정의할 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럴에서, 그쵸? 완전히 막힘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언트 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컨티뉴언트입니다. 요건 마이너스 대신에 넌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넌 컨티뉴언트 혹은 마이너스 컨티뉴언트, 이렇게. 지속음이 아닌 겁니다. 요거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스탑의 반대말이 이제 컨티뉴언트예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컨티뉴언트가 왜 나왔지? 이러실까봐 지금 컨티뉴언트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저 스탑도 M&N마 이 네이저 스탑도 여러분 스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컨티뉴언트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또 얘기들 여기 좀 더 구체적인 지금 얘기들 다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뭐 바이레비얼이다, 엘비올라다, 이렇게. 뻔한 얘기일 텐데, 그죠? 플레이스랑 항상 이 매너랑 요건 스탑은 다 매너잖아요. 매너 용어. 그다음에 요 바이레비얼이라든지 엘비올라라든지 요거는 플레이스고. 그러니까 플레이스하고 요 매너라는 그 용어를 두 개를 합쳐서 요 소리들의 명칭, 이 소리들이 이런 명칭을 지니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M은 어떤 식으로 묘사할까요? 그러면 네이저이니까. 그러니까 뭐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이 레비얼 네이저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탑,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M 사운드의 음의 명칭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바이레비얼 플레이스고, 네이저라고 스탑, 매너고. 매너가 이제 두 가지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이제
나머지 것들 여러분 그냥 보시면서 충분히 다 앞에서 다 우리 공부한 것들이니까. 취하고 G는 여러분 애플리킷인데 요거 아까 제가 파차름 이렇게 얘기했죠. 파차름.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차름을 지금 스탑에다가 지금 넣어놨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파차름요 취하고 G도 결국은 스탑, 컴플리트 스탑이라고 지금 나오죠. 완전히 막히면 여러분 그거는 이제 스탑음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컴플리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탑, 클로저 이렇게 나와 있죠. 취하고 G도 어쨌든 이 취하고 G에 여기 요 트나 드 자체가 이게 스탑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 컴플리트 스탑 클로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글라타 스탑도 앞에서 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얘는 근데 오럴이 아니라 뭐죠? 글라티스에서 오럴 캐비티가 아니라 글라티스에서 다른 것들 여기 있는 이 네 개들은 전부 다 오럴 캐비티 오럴에서 구강에서의 막힘이 있는 거고 얘 하나만 성문에서 막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요 스탑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고요. 자 이제 프리커티브가 있는데 프리커티브 여기 재밌게도 음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스탑하고 좀 다르죠. 스탑은 여기 있는 음들은 다 우리가 지금 영어에서 나오는 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탑 음들은 여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스탑 음들 이 12개의 스탑 음들은 다 영어에서 나오는 잉글리시에 다 있는 그런 음들임에 반해서 이 프리커티브는 여기 영어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음들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어떤 기호는 여러분이 처음 본다. 이런 기호는 뭐 처음 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음들만 우리는 알면 되겠죠. 요 프리커티브도 이제 프릭션, 요 마찰.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마찰음이니까 프리커티브는. 그래서 요 프릭션은 마찰이란 뜻이고, 그렇죠? 마찰이 약이 되면서 막히는 거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이거는 파셜리 블락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마찰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고 이제 좀 덜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요. 어느 정도 어쨌든 간에 공기의 흐름이 이제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 여기 obstructed가 방해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컨티뉴언트 지소금이라고 그랬죠. 지소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소금에는 위에서도 지소금 얘기했는데 바울이 있고 리퀴드 그 다음에 글라이드, 프리커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프리커티브를 여기 소개하는 거죠. 여기서 프리커티브 지소금들 중에 지소금이 이렇게 바울 모음들 그 다음에 리퀴드가 뭐죠? L하고 여러분 R 거꾸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글라이드 이렇게 반모음들인 이렇고 이렇게 그죠? 리퀴드 L 하고 R 그 다음에 요거 E하고 U 여기 글라이드죠. 여기 G가 글라이드 여기 L이 리퀴드입니다. 리퀴드 글라이드 네. 뒤에 이제 리퀴드 글라이드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게 F 프리커티브 요거 아시겠죠? 이제 V, L, G, F 요게 이제 컨티뉴언트 음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이제 음의 유형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프리커티브를 이제 언급하는 거죠. 자, 프리커티브가 이제 이런 것이고, 프리커티브도 결국은 이렇게 여기도 이제 보이스리스하고 보이스트로 나뉜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보이스리스가 되겠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 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왼쪽 오른쪽이 나뉘죠. 그래서 이제 보이스트가 되는 거고. 자, 또 이것도 이제 나오죠. 요 명칭들은 전부 다 여러분 뭐죠? 플레이스의 명칭들이 또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프리커티브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마찰은 전부 다 일어납니다. 당연히 마찰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 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다 프릭션이라고 다 돼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찰이 다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음들도 마찬가지죠. 다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쑥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그쵸, 요 사운드, 흐 사운드, 흐 사운드는 이렇게 글라타, 요흐 사운드, 글라타, 프리커티브다. 이거는 성문 쪽에서 성대에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오픈 글라티스, 그죠? 당연히 클로즈드 글라티스 되면 안 되죠. 오픈 열려야지 이제 소리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마찰이 되면서 좀 나오니까 완전히 닫히면 안 되죠. 열려야 되죠. 어느 정도는. 물론 확 열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프리커티브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본 건데 결국 프리커티브는 전부 다 컨티뉴언트죠.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죠, 얘는. 그죠? 부분적으로 막히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확 열리는 느낌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그냥 막힌다. 프릴리하게 그렇게 통과되는 이 에어플로우가 통과되는 건 아니죠. 완전히 그렇게 모음과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기의 흐름이 분명히 막힘은 없어야 돼요. 꽉 막히는 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어느 정도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낫이 여기 왜 있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not completely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닌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론 여기 막히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되는 말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partially stopped라는 말이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completely stopped는 아닌 거니까 완전히 막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프릴리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어느 정도 여러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죠? 마찰도 완전한 막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막힘은 살짝 있다. 이 정도의 느낌. 그래야지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차름, 애플리킷. 두 개밖에 없습니다. 취, 두 개밖에 없는데 요것도 결국은 이제 완전한 막힘이 있는 거예요. 저기 오럴 캐비티에서 스탑 클로저, 그러니까 스탑 음하고 얘는 스탑하고 지금 뭐가 합쳐진 거다? 프리커티브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번역할 때도 파차름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스탑의 파열음의 파자와 그 다음에 파찰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도 이렇게 파찰 마찰의 찰자를 더해서 파찰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뭐 폐찰음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이요. 폐쇄, 파열, 폐쇄나 뭐 파열이나 같은 거니까 다 스탑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니까 스탑음을 그래서 뭐 폐찰음이든 파찰음이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그레주얼, 그레주얼의 반대말이 서든이라는 뜻인데요. 서든의 반대가 뭐 점차 그죠? 조금씩의 릴리스가 되는 공기가 방출된다는 게 릴리스잖아요. 그죠? 이거 릴리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픈일 텐데. 그죠? 개방이 되는. 닫힌 다음에는 당연히 개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개방이 한 번에 팍 일어나는 게 그게 스탑이거든요. 스탑의 특징은.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서든 릴리스가 아니라 스탑이 서든 릴리스예요. 근데 이 애플리킷은 서던 릴리스가 아니라 그레주얼 릴리스다.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효과가 있다. 프리커티브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서든 릴리스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레주얼 릴리스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여기 뭐라 그럽니까?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 컨티뉴언트다 이렇게. 얘도 이제 스탑 완전한 컴플릿 막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한 막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not continuant다 이렇게 되죠. 아까 continuant음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방금 전에 위해서 했는데 그죠? 바울하고 리퀴드, 글라이드, 프리커티브지 뭔 안 들어갔어요? 애플리킷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애플리킷들도 예, 마이너스 컨티뉴언트다. 이건 지속음 아닙니다. 얘도 요거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고 리퀴드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레터럴
이란 얘기 좀 했었고, 요거는 센트럴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lateral liquid가 L, 그 다음에 central liquid가 R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음의 특징, 사실 얘를 이제 유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듯이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물이 흘러가듯이.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의 뭐가 있다. obstruction이 있지만 결국은 거의 이 요런 게 이제 없다는 얘기죠. 마찰도 없고 그 confliction 협착도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딱 발음 기관들이 딱 협착 좁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서로 딱 이렇게 좁게 협소하게 협착이라는 뜻이 그러니 협소하게 부착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정도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도 아닌 뭐 그런 정도의 이런 게 이제 어중간한 그런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리퀴드라고 이렇게 유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앞에서 분명히 뭐 레터럴 그다음에 센트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기가 이렇게 레터럴 측면으로 흘러간다. 이 L은 R은 센트럴 중앙으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다. 그 차이가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분명히 articulated differently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러나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 하나의 리퀴드라는 클래스로 이렇게 묶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R과 L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acoustically similar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자, 음향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similar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이제 글라이드, 예, 글라이드. 여러분 글라이드는 이제 반모음, 세미바울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모음인가? 그러면 안 되고 얘는 자음입니다. 일단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죠. 물론 얘는 그 이거와 같고 얘는 뭐 이거와 같잖아요. 그죠? 뭐 이걸 기호를 뭐 이렇게 쓰든 어쨌든 얘는 이 그다음에 얘는 우 뭐 이런 식의 그죠? 발음을 일단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모음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자음에 속하는 그러한 소리의 유형이기 때문에 글라이드는 활음이라고 하죠. 활음. 이 활자라는 게 다른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활음이라는 이 말을 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문장 보시면 바울이라는 항상 이 글라이드 요 음을 보시면 요 예스를 발음할 때 이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거든요. 요 글라이드 펠레타 글라이드죠. 요거 펠레타 글라이드 그다음에 이렇게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옵니다. 글라이드 다음에. 그래서 요 표현이 여러분 그거예요. 요 글라이드는 항상 뒤에 바울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자 글라이드 그죠? 모음으로 이렇게 글라이드 된다 그래갖고 글라이드라는 표현을 쓰죠. 예. 자, 활자가 이제 그러한 느낌의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이제 단어의 끝에 나오진 않는다. 요런 거, 요거나 그죠? 펠레탈 글라이드나 그다음에 요 W는 여기도 이제 레비오, 벨라, 레비오, 벨라, 레비오하고 벨라. 벨라는 여러분 입술, 그죠? 얘는 영국이잖아요, 그죠? 입술 순자 이건 영국에. 그래서 이제 레비오, 벨라, 글라이드라고 W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E하고 이 W는 이렇게 단어의 끝에는 등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러분 요 소리가 이렇게 끝에 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뭐 W 이런 거는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거는 혼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끝에 오네 이게 E하고 W가 보통 요거 대신에 요 지금 J라는 요거 대신에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요거처럼 같은 발음 기호로 J 대신에 Y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Y 끝에 있네, W 끝에 있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철자적인 거니까 이 철자로는 혼동하지 마라 이렇게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예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거에 그죠? 자,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예, 지금 글라이드, 글라이드 아까 앞에서 아마 글라이드 할 때 이거 말고 이 W 거꾸로 된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W 거꾸로 된 것도 잠깐 보셨죠? 뭐 할 때? 위치. 여러분 뭐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발음할 때 살짝 이제 우리가 요 발음을 휘 같은 후 이것도 H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이제 퍼프라고 하죠. 아까 이제 우리가 에스퍼레이션 했을 때처럼 그래서 요런 음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트 사운드거든요. 보이스트 사운드인데 뭐 글라이드는 당연히 보이스트 사운드죠. 그런데 요 거꾸로 해놓은 거는 요 거꾸로 이렇게 된 요거는 아마 이제 좀 보이스리스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퍼프가 요게 이제 퍼프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아시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바로 뒤에 197페이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앞에서 다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바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예.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 voice list라고 지금 얘기하죠. 이 첫 번째, 이 레비오 글라이드는 요거 위치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요렇게 거꾸로 쓴 거. 자, 어프락시먼트는 요런 거를 어프락시먼트라고 하네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방금 전에 글라이드고, 요거 두 개는 리퀴드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어프락시먼트라고 하는데 어프락시먼트의 뜻은 요렇게 어프락시먼트니까 요런 단어가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이 발음 기관들이죠. 아티큘레이터 발음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가깝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 두 개가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하는 뭐 그런 느낌 정도 좋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음들.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여기 있는 요것 때문에 이제 어프락시먼트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통칭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프락시먼트에 뭐가 있냐 그럼 이 네 개가 있다. 이 정도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 first three 앞에 세 개는 요 세 개는 요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여기 R 요 세 개는 센츄럴이고 아까 R은 센츄럴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L만 레터럴이다 이렇게. 그럼 얘는 레터럴 어프락시먼트가 되겠네요. 얘만 하여튼 레터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만 L만 항상 레터럴 어프락시먼트고 레터럴 리퀴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트릴 앤 플랩은 영어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워터 발음할 때 분명히 워터 이렇게 플랩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랩은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음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음의 유형들을 다 여러분이 살펴보시게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워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터를 발음도 이렇게 플랫, 워터 이렇게 하는 그런 발음으로 살짝 이제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very fast D 같은 느낌. 그게 이제 발음 기호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기호 있죠? 이렇게. 자, 트나 드가 이제 여기는 트, 라이드하고 이렇게 요 트나 드가 이래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플랩으로 발음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또 트의 변이음, 엘로폰이 되기도 합니다. 드의 엘로폰이기도 하고 트의 엘로폰. 엘로폰은 이음이라 그랬죠. 변이음. 예. 이 변이음 혹은 그냥 이음 이렇게 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트의 변종.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봤던 뭐 글라탈 스탑 같은 거 이런 것들 글라탈 스탑 기억나십니까? 요거 이런 것들이 다 T의 이 T 사운드의 변이음들 요 플랩도 T 사운드의 변이음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우리가 지금 컨소넌트에 대해서 다 살펴본 거예요. 소리의 유형. 그래서 place of articulation에 따른 소리의 유형, 그 다음에 manner of articulation에 따른 소리의 유형.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 정리된 아래에 정리된 그 테이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 테이블 5.4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정리가 잘 돼 있죠? 요걸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혼동 없게 5.5는 이제 그거에 위에 5.4인지 예시들을 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개 다 좀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확실히 더 감을 익히시는데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